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SPSS 데이터인을 활용해서 이제 통계 분석을 하는 기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과정이지만 아주 빈번하게 많이 쓰이는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거의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이제 정식으로 좀 소개를 말씀드리면 이제 YG인 컴퍼니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 개발을 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15년째 통계 분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약 2,000건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한 29건가량의 통계 분석과 빅데이터 관련 서적을出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대학 도서관에서 한 2만 명 정도의 그 수강생들이 제 수업을 이제 듣고 있고요. 이런 이제 분석에 대한 자동화를 한 7, 8년 전부터 꿈꿔와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인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지금 많은 기업과 기관들 그리고 이제 석박사 학생들이 저희 데이터인을 써서 실제 논문을 쓰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자료와 분석 방법 간의 관계 첫 번째 파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통계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통계량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분석 실습을 통해서 기술 통계부터 회계 분석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연구물을 가지고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자료와 분석 방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PSS든 뭐 SES든 아니면 뭐 스타타든 뭐든 간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통계 분석 어떤 학술적인 연구를 하려면 딱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계 분석에 대한 통계량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진행을 바랄 텐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선행적 지식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그 뭐 D값, P값 뭐 여러 가지 그런 통계량들을 쉽게 해석하고 결과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에 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은 지금 이 표입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각각 범주형이고 연속형일 수 있는데 독립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변수가 연속형일 때 할 수 있는 분석은 교차 분석. 독립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변수가 연속형일 경우 그때 할 수 있는 분석은 t-테스트와 아노바 분산 분석. 그리고 둘 다 연속형일 경우에는 표의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상관관계 회귀 분석 혹은 회귀 분석의 확장인 구조방정식 분석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변수가 연속형이고 종속변수가 범주일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같은 그런 분석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걸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면 1시간 쉬었다 오세요. 충분히 쉴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볼까요? 자, 먼저 이제 간단하게 좀 릴렉스하는 겸해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세상의 자료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무슨형 척도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자, 이제 한번 뭐 퀴즈를 내니까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뭐 이렇게 답을 맞추시는 분들에겐 제가 소정의 칭찬과 격려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박수까지. 자, 이제 척도는 우리가 리커트 척도, 서스턴 척도, 거트만 척도 여러 가지 척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실제 데이터의 본질을 나누는 척도는 딱 네 가지입니다. 바로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 이 네 가지입니다. 자, 일단 네 가지에 대한 척도를 하기 이전에 이 척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분석을 하기 전에 숫자로 입력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번 남자, 2번 여자 이렇게 물어봐서 자료를 엑셀이나 SPSS에다가 남자, 여자라고 입력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숫자로 입력을 해야 돼요. 따라서 1번, 2번이라고 하고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1번은 남자고 2번은 여자다라고 의미적으로 이제 알고 있고 분석을 하는 거죠. 학력도 마찬가지죠. 뭐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입력을 하고 1번은 중조를 의미하고 2번은 고조를 의미하고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척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척도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네 가지,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이거는 만약에 몰랐다면은
외우셔야 됩니다.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앞자를 따서 명서, 등비라고 외우시든 간에. 자, 저기 정의가 있는데 저 정의를 외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냥 이제 예를 들어 명목적도는 성별이다. 이제 요렇게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남자, 2번 여자라고 이제 숫자를 부여해서 물어보죠, 보통.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번 남자, 2번 여자. 뭐 어떤 분들은 왜 항상 1번이 남자냐 해서 2번 여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1번이 남자든 1번이 여자든 1번과 2번은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명목상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서 숫자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 명목적도입니다.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로 서열척도는 명목척도랑 동일한데 약간 의미적으로 높낮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중졸, 2번 고졸, 3번 대졸, 4번 대학원이라고 물어본다면 1번은 중졸을 의미하는 이제 숫자고 2번은 고졸을 분류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명목척도랑 똑같죠. 단 이제 의미적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네, 숫자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서적인 오디너런 그런 서열이 있는 그런 척도이기 때문에 서열 척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명목과 서열 척도를 분리하는 것보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명목과 서열 척도는 어쨌든 간에 집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단. 그래서 범주형 자료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범주형 자료, 카테고리컬 데이터 혹은 질적 자료라고도 얘기하죠. 즉 1, 2, 3, 4처럼 보기가 있는 거예요. 집단은 1.5, 2.7 이 존재할 수 없고 그냥 1번 남자, 2번 여자, 1번 중졸, 2번 고졸, 3번 대졸 딱딱딱 끊겨 있는 그런 자료들을 우리는 범주형, 집단형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 등간 척도는 등간, 간격이 동일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간격이 동일하려면 그게 숫자의 의미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온도 같은 경우 있죠. 오늘은 23도, 뭐 내일은 24도, 뭐 소수점까지 있을 수 있죠. 뭐 오늘은 17.8도, 내일은 18.2도. 자, 그러면은 이 1도라고 하는 어떤 같은 간격이 있는 거고, 이건 바로 숫자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남자 1번, 여자 2번이 이 숫자가 1번, 1이라고 하는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예. 하지만 등간 척도는 온도가 17도고 18도고 1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1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등간 척도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온도. 반면에 비율 척도는 똑같은데 이거는 실제 0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의 가장 큰 차이는 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도는 0도다. 그러면 온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약속하는 거죠. 0도는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는 그 지점을 0도라고 하자. 자, 반면에 비율 척도의 0은 진짜 없다라가 됩니다. 소득이 0원이다. 소득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등간과 비율 척도를 뭐 좀 어렵게 얘기해서 등간 척도는 임의 0점,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0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고 비율 척도는 절대 0점, 진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척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게 약간 다른 점입니다. 인간이 만든 대부분의 지수들이나 어떤 개념들은 등간 척도예요. 온도도 그렇고 IQ도 그렇고 뭐 주가, 주식, 지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0이라고 하는 게 진짜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종합주가 지수가 0이다. 그래서 세상의 경제가 파탄났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 어떤 지점을 100이라고 하는 어떤 1000이라고 하는 어떤 지점에서 뭐 이렇게 낮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반면에 비율적도에서 0은 진짜 없다. 소득 0, 무게 0, 키 0, 뭐 이런 것처럼 진짜 없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제 비율적도가 됩니다. 자, 어쨌든 등간과 비율적도는 1, 2, 3, 4처럼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숫자로 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연속형 자료 혹은 양적 자료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척도 네 가지 등간, 명목, 서열, 등간, 비율 그리고 명목과 서열은 범주형, 즉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된 척도 자료들. 반면에 등간과 비율 척도는 보기에 실제 숫자의 의미가 있는 그런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한 거니까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예시를 한번 보면 성별은 무엇입니까? 자, 1번, 2번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출퇴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자, 1, 2, 3, 4, 5 버스, 지하철, 자가용, 택시, 도보 저 순서가 막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죠. 왜냐하면 1, 2, 3, 4는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넘버링을 한 거예요. 예, 그냥 임의적인 숫자죠. 자, 서열 척도는 똑같이 1, 2, 3, 4가 어떤 집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경제 수준은 상중하. 예, 어디가 더 높죠? 어디가 더 낮고? 학력은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자, 그리고 만족도도 매우 만족부터 아주 매우 좋음부터 아주 나쁨까지. 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서 높낮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보기가 있어요. 그죠? 1, 2, 3, 4 이렇게 집단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건 바로 범위정차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만족도 같은 자료들. 저런 척도를 뭐라고 하죠? 저런 척도를 우리가 리커트 척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리커트 척도 말고도 뭐 저런 식의 물어보는 어떤 정도와 수준을 물어보는 척도들을 다 통틀어서 평정 척도라고 합니다. 레이팅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 평정 척도는 약간 양다리의 어떤 척도예요. 예, 이건 조금 이따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세 번째로 등간 척도는 수능 점수, 온도, 그다음에 체감 경기 이런 것처럼 이제 숫자로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만든 어떤 개념, 0이 진짜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어떤 개념입니다. 자, 비율 척도는 등간 척도와 굳이 우리가 분석할 때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숫자로 된 의미이지만 0이 진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뭐 연령은 0세, 소득은 0원, 키와 몸무게는 0, 뭐 이렇게 되어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퀴즈를 또 한번 잠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몰라도 돼요. 근데 가끔 뭐 이렇게 저기 행정고시나 뭐 이렇게 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시험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국가고시 이런 데 종종 나와서 한번 이제 머리도 식힐 겸. 자, 수학 시험에서 영희는 0점을, 빵점을 맞았다. 수학 시험은 어떤 척도인가? 예, 무슨 척도일까요? 뭐 보기는 이제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이겠죠. 자, 명목과 서열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등간과 비율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0의 의미가 진짜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 0점은 진짜 0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비율척도다라고 생각하지만 답은 등간척도입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0점이 맞아서 0이라고 하는 의미가 진짜 없다가 아니라 만약에 비율척도처럼 진짜 없다라고 해석하려면 0이는 수학에 대한 뇌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시험이라는 거는 시험 범위,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가 시험 범위인데 그 중에서 샘플링으로 33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 33문제를 다 틀렸다고 해서 시험에 내지 않은 다른 개념까지 모른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자, 쉽게 얘기해서 시험, IQ, 무슨 뭐 평가 지수,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것들은 다 비율 척도입니다. 자, 다시 한 말씀이지만, 이거 나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이거는 분석할 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이제 릴렉스 하기 위해서 낸 시험입니다. 아. 자, 이것도 한번 살짝 보도록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만족도의 같은 그런 리커트 척도들. 자, 요 척들은 범주형 자료일까요? 아니면 연속형 자료일까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뭐 내가 원하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1번 전혀 그렇지 않다. 5번 매우 그렇다. 딱딱 보면 보기가 있죠. 1, 2, 3, 4, 5. 그래서 쟤는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서열 척도예요.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학술 통계, 논문 뭐 이런 데서는 문항 하나하나를 가지고 관심이 분석 대상이 아니라 저런 식의 리커트 척도를 여러 개를 물어보고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 4 저 영화관 내가 원하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뭐 관람하기에 쾌적하다. 영상과 음향이 좋다. 영화 품질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저 네 개 문항을 분석을 각각 해가지고 뭐 차이가 있냐, 뭐 관계가 있냐 보는 게 아니라 저 네 가지를 평균을 내서 영화 품질 만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실제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네모낭을 만든 겁니다. 자, 오른쪽 밑에 있는 것도 영화관 이용 편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기 위해서 자, 예매 발권이 편리하고 신속하고 문제없이 잘 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리커트 척도는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이거는 서열형, 즉 범주형 자료로도 쓸 수 있고 등간 척도, 즉 연속형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실무라고 하는 얘기, 뭐 여론조사, 마케팅조사 이런 조사에서는 서열형으로도 많이 보고 그리고 저걸 평균 내서 5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점수를 같이 봅니다. 즉 이제 매우 좋은가 좋음, 긍정률은 몇 퍼센트, 나쁜가 매우 나쁨은 몇 퍼센트 이렇게 응답 비율로도 보고 그리고 5점 만점에 4.3 이렇게 점수로도 본다는 거죠. 즉 범주형과 연속형을 동시에 같이 취급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게 더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그렇게 확인합니다. 반면에 이제 학술적인 연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문항보다는 여러 문항의 평균을 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연속형 자료로 봐요.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리커트 척도는 학술 연구에서는 그냥 연속형 자료로 취급하는구나라고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독립변수와 정속변수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독립변수는 뭐죠? 독립변수를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우리가 이제 뭐 논문 쓰기 위해서 조사목록론이나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막 보고 공부를 하는데 정의를 내려봐라 말로 해라 그러면 잘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독립변수는 연구자가 설정한 모델 모형 안에서 영향을 주기만 하는 변수죠. 그래서 독립적이에요. 누구한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반면에 종속 변수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아요. 독립 변수가 변하면 그 값이 달라지는 종속되어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종속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별에 따라서 지지 정당을 분석하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뭐 전체는 A, B, C 당이 각각 60, 25, 15%로 응답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다른가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성별에 따라서 지정당을 보고 싶다. 그때는 성별에 따라, 남자나 여자냐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의 결과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 집단, 여자 집단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독립 변수는 성별이 되고 지지 정당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이보다 이제 영향관계, 즉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찾기가 더 쉬워요. 자, 어떤 회사에서 전화하는 횟수, DM 발송 횟수, 잡지 발송 횟수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지는가를 보고 싶었어요. 자, 그럼 독립 변수는 뭐죠? 예, 바로 전화, DM, 잡지, 배송 수가 바로 이제 독립 변수가 되죠. 다른 변수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전화를 몇 번 하고 DM을 몇 번 하고 잡지를 몇 번 발송했냐에 따라서 그 월의 매출액이 달라져. 마케팅 활동에 따라 그 결과 성과는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것이 독립 변수가 되고 그 횟수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출액이 종속 변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 그다음에 명서 등비라고 하는 네 가지 척도는 크게 범주형 자료와 연속형 자료, 즉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범주형 자료, 그리고 숫자로 되어 있는 연속형 자료로 되어 있다. 자, 이 기본적인 정보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료가 이렇게 있으니 설문을 받았으니 데이터가 이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분석 방법 쓸래. 절대 안 됩니다. 거의 90% 이상이 주어진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즉 자료가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저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칼 보면 독립 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 변수가 역시 범주형일 때 그때는 오로지 나 이거 가지고 회귀 분석할래 안 됩니다. 오로지 교차 분석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 변수가 범주형, 그러니까 범주형이라고 하는 거는 집단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악하려고 하는 주변수,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에요. 숫자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집단 간의 소득의 평균 차이를 본다. 남녀 간의 평균 차이. 자, 이럴 경우에는 t-테스트, 독립표본 t-테스트를 사용합니다. t-테스트를 쉽게 얘기해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이라고도 얘기해요. 반면에 서울, 경기, 지방 이렇게 세 개 이상의 집단 간의 뭐 소득의 차이를 본다. 이런 것처럼 집단이 세 개 이상일 경우에는 분산 분석. 분산 분석을 이제 줄여서 아노바 분석이라고 하죠. Analysis of Variance. 분산의 분석. 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독립변수가 연속형이고 종속변수가 연속형일 경우 아까 이제 그 마케팅 활동에 따라서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자료일 경우에는 상관관계와 선형회귀 분석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분석도 결국 선형회귀 분석을 확장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이라기보다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분리한다면 바로 선형회귀 분석과 거의 유사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독립변수가 연속형이고 종속변수가 범주일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건강 행동이 관련된 행동이 암 발생 여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뭐술 얼마나 피냐 담배 얼마나 피냐 술 얼마나 피진 않죠. 술 얼마나 먹냐 담배 얼마나 피냐 운동을 몇 시간 하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암에 걸렸냐 안 걸렸냐 같은 OX 범주의 문제를 예측할 때에는 선형회귀 분석을 응용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 이 표를 기본적으로 역시 거의 이해를 바탕으로 외워두셔야 이제 어떤 자료를 보든 혹은 내가 설문을 기획하고 어떤 연구를 기획할 때 자신 있게 이거는 나중에 어떤 분석이 될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이제 이 교차 분석 첫 번째 교차 분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형태의 결과의 표가 나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범주형 자료이고 왼쪽에 보는 것처럼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 범주형이죠. 집단 자료예요. 귀하가 선호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은 무엇입니까? TGI 베니거스 빕스 아웃백. 자, 범주형이죠. 그 연구자가 남녀에 따라서 선호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다른가? 혹은 비슷한가? 자, 이렇게 범주 자료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교차 분석입니다. 그리고 교차 분석을 하면 저렇게 기본적으로 교차표가 나와요. 남자는 TGI 몇 명, 여자는 뭐 베니거스 몇 명 이런 식으로 자 저런 표를 교차표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김원표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t-테스트와 분산 분석이라는 것도 한번 보죠. t-테스트는 독립변수가 범주형인데 이 범주의 집단이 두 개예요. 자,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귀하의 성별은 남자, 여자 두 집단이죠. 자, 두 집단 간에 만족도, 세 번째 문항, 만족도는 얼마입니까? 했더니 저거를 만약에 점수화를 시켜서 5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평균을 내고 싶어요. 그럼 남녀 간의 평균의 차이를 보고 싶겠죠. 남자와 여자의 어떤 만족도 평균 차이. 자, 그럼 오른쪽 위에 성별 남자, 여자 각각 120명, 130명이고 평균은 3.4, 3.2, 표준 편차는 뭐 0.24, 0.34. 자, 요렇게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저 남녀 간의 평균 차이 3.4, 3.2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냐 아니면은 우연에 의한 이 남녀를 요 사람들을 조사했기 때문에 나타난 우연에 의한 차이냐를 검증하는 게 바로 t-테스트 분석입니다. 자, 반면에 왼쪽의 문항 2번처럼 귀하의 성별은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20대, 30대, 40대 저렇게 3개 이상의 집단에서 만족도 평균 차이를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20대의 평균은 3.4, 30대는 3.2, 40대는 3.4. 자, 요 20, 30, 40대의 평균 차이가 저 정도인데 저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냐 아니면 우연찮게 이 사람들을 조사했기 때문에 나타난 그 근소한 차이냐를 검증하는 게 바로 분산 분석, 아노바 분석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연속형인 경우, 이때 기본적으로 이제 자료들 간의 상관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상관을 파악한 다음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와 이 선형회귀 분석은 약간 그 뭐랄까, 약간
뭐 이런 말을 수업할 때 뭐 그랬지만 선형외기 분석이 대장이면 상관관계 분석은 약간 꼬봉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선형외기 분석을 하기 전에 상관관계를 항상 먼저 파악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니 이제 이게 선형외기 분석에서 독립변수로서 넣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느 회사에서 이제 TV, 라디오, 신문, 온라인 광고를 매월 몇 번씩 했는지와 각 월별로 매출액이 얼마인지 쫙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뭐 사장이나 아니면 마케팅 담당자가 좀 궁금할 수 있겠죠. 어떤 광고를 했을 때 매출액이 늘었지? 그러면 광고 한 번 하면 매출액은 얼마는지? 자, 이런 걸 보고 싶어요. 그리고 모두 다 숫자로 돼 있어요. 자, 이럴 때 바로 우리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상관관계 분석처럼 저 안에 있는 저 숫자들이 이제 상관관계 개수예요. 지금은 이제 몰라도 됩니다만 저 상관 개수가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가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다라고 봅니다. 상관이 어느 정도 유의하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결과가 이제 선형외기 분석 결과입니다. 선형외기 분석이라고 하는 결과표는 좀 복잡하죠? 자, 어쨌든 간에 저 표를 보고, TV, 라디오, 신문, 온라인이 어떤 게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고 어떤 걸 좀 덜 미치네? 그리고 TV 옆에 있는 저 표에서 0.23이라고 하는 저 숫자가 바로 이제 예측에 사용됩니다. TV를 한 번 광고를 더 했더니, 단위가 지금 1억이 단위니까, 억이 단위니까 0.23이면 한 2,300만 원 되겠죠? 1회 TV 광고를 더 하니까 한 2,300만 원 더 버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예측을 하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 바로 선형외기 분석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독립변수가 연속회이고 종속변수가 범주형인 그런 경우, 지금 왼쪽에 있는 표처럼 성별, 연령, BMI, 당뇨, 지방간, 자, 요게 이제 독립변수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환자 여부가 이제 종속변수요. 자, 저기서 특히 이제 뭐 BMI 지수, 뭐 당뇨, 지방간이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암 환자냐 아니면 정상이냐. 자, 선형외기 분석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이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떤 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는데 오로지 다른 건 종속변수가 매출액처럼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 환자냐 아니냐처럼 범주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 오른쪽에 있는 표도 잘 보시면 복잡하죠. 그럼 잘 보시지 마시고 대충 보세요. 저것도 거의 선형회귀 분석과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딱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 그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범주면 교차 분석, 범주 연속이면 t-테스트와 분산 분석, 연속이면 상관과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연속 범주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 자,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주 여부와 간암 발생과의 관계를 보고 싶어요. 음주 여부는 무슨 자료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냐 안 먹냐죠. 자, 따라서 예, 그렇죠? 예, 범주형. 자, 간암 발생은 무슨 자료예요? 예, 역시 범주형. 자, 그럼 무슨 분석 써요? 그렇죠. 교차 분석을 쓰죠. 아주 잘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운동 유무, 운동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BMI의 차이가 있나? BMI는 아시죠? 뭐 이렇게 키를 몸무게 제곱으로 나눈 건가? 어쨌든 뭐 숫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운동 유무는 무슨 자료예요? 자, 범주형이죠. BMI는 그 숫자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연속형 자료예요. 그러니까 운동한 사람은 뭐 BMI가 20점 몇, 운동 안 한 사람은 뭐 23점 몇,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이죠. 자, 그럼 무슨 분석할까요? 범주형, 연속형이면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해요. 자, t-테스트와 분산 분석이 가능한데 운동 유무의 집단이 몇 개죠? 두 개죠, 두 개. 따라서 두 집단 간의 이런 연속형 자리의 평균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건 오로지 t-테스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독립표본 t-테스트. 어쨌든 t-테스트 분석만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근무 부서에 따른 직무 만족도 차이. 자, 근무 부서는 뭐 좀 회사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고 할게요. 뭐 총무부, 영업부, R&D부, 마케팅부 뭐 이렇게 있다고 해요. 자, 범주형 자료예요. 그리고 이제 직무 만족도. 그 보통 무슨 도, 만족도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점수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연속형 자료. 자, 무슨 분석을 쓸까요? 근무 부서가 3개 이상의 부서이기 때문에 분산 분석, 아노바 분석을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복 지수와 수명과의 관계. 뭐 행복 지수는 점수로 돼 있고 수명도 뭐 숫자로 돼 있어요. 그럼 연속이겠죠.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상관과 회귀 분석이 다 가능한데 보통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는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일종의 약속이에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그냥 단순하게 모함모의 관계라고 한다면 correlation, 상관관계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건강해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강이라고 하면 뭐 술 얼마나 먹냐, 담배 얼마나 피냐, 뭐 운동을 몇 시간 하냐, 뭐 기타 등등 이런 건강 거의 숫자로 돼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활 만족도 역시 만족도 점수로 돼 있어요. 자, 그럼 무슨 분석을 쓸까요? 연속. 어떤 건강행위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냐? 이런 게 문제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선형회귀 분석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다중이라고 가로를 친 이유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 회귀 분석을 선형회귀 분석을 다중회귀 분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흡연 정도가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흡연 정도는 뭐 몇 가지 피냐 이런 거죠. 폐암 발생은 폐암에 걸렸냐 안 걸렸냐. 자, 무슨 분석일까요? 모가모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저 표현은 회귀분석류에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죠. 그때 뭘 쓴다고 했죠? 예,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씁니다. 자,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반을 한 겁니다. 뭐 SPSS를 다루고 뭐 스타타를 다루고 프로그램을 다룬 것도 역시 중요하죠. 근데 이제 개념을 잡는 고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주형과 연속형, 그리고 범주 연속 범주일 때 어떤 분석을 쓰고 대략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이거를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뭐 이거는 계속 볼 거니까 좀 부담 없이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영화관 만족도 설문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이제 뭐 음주 여부와 뭐 BMI 간의 관계,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봤는데, 우리는 좀 크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설문을 구성하거나 설문에 대한 분석 계획을 세우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저 설문지에서 보면 큰 파트 있죠. 저 왼쪽 위에 보면 귀하의 영화관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용한 영화에 대한 행동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1번부터 6번까지 쭉 있는데 한번 눈으로 대충 쭉 보세요. 저거 범주형이에요, 연속형이에요? 예. 쭉 보면 다 보기가 있어요. 1, 2, 3, 4, 5, 뭐 어째서, 그죠? 그 보통 이용 행동, 뭐 구매 행동,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범주형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게 머릿속으로 한 문항이 아니라 한 응답 설문군을 생각해서 이제 영화관 이용 행동은 범주형 자료들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중간에 큰 파트 2번 있죠. 최근에 이용하신 영화관에 대한 만족 설문입니다. 자, 자 보시면 1번이 영화 품질 만족도에 대해서 4가지 문항으로 물어보고 있고요. 2번이 영화관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 역시 4개 문항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3번은 영화관 직원의 친절 만족도에 대해서 7개 문항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저 한 문항 한 문항이 아니라 우린 나중에 저 4문항을 평균 내서 영화 품질 만족도 또 영화 직원 친절 만족 7문항을 평균 내서 직원 친절 만족도가 새로운 변수 만든 걸 가지고 분석을 하지 저 한 문항 한 문항에 대해서 검증이 대상 한 문항 한 문항이 검증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영국의 주요한 독립 변수예요.
자, 그리고 직원 응대 만족도도 있고요, 왼쪽에. 그 다음에 5번이 서비스 만족도, 그 다음에 6번이 요금 만족도. 지금 1번부터 6번까지가 하나의 영화 품질에 대한 6개의 요인을 물어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큰 3번이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큰 3번은 이게 고객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고객 만족도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영화관 충성도입니다. 충성도. 재이용할 의향이 있다. 타인에게 권유하고 싶다. 뭐 다른 영화관을 이용합니다. 이거는 뭐 영문항을 취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큰 2번하고 3번, 4번은 무슨 자료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생각하라고 그랬죠? 범주형과 연속형. 무슨 자료죠? 네, 연속형 자료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에 큰 5번은 데모그래픽 변수입니다. 성별은, 연령은, 직업은, 소득은. 자, 무슨 자료죠? 범주형 자료죠. 자,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자,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이용,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큰 파트는 이 그림에서, 이용 행동 특성. 영화관 이용 행동 특성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소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왼쪽 저 위에 영화관 품질 만족도에 영화 품질, 이용 만족, 친절, 응대, 서비스, 요금제도 만족 6개의 독립 변수, 주요 독립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고객 성과의 고객 만족과 충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도식화해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이제 연구 모형이라고 하죠. 그 논문을 쓸 때는 거의 대부분 실증 연구에서 이런 연구 모형이 제시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합니다. 그래서 분석에 대한 이제 경험이나 이제 이런 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남의 논문을 볼 때 뭐 처음 서론 이론적 배경부터 보지 않고 3장 연구 모형과 가설을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과들을 쭉 살펴본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림으로 쫙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 모형은 아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요까지만 정리하고 해보고 이제 맞추도록 할게요. 자, H1죠. H1. 예.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이용 행동에 차이가 있냐 혹은 관련이 있냐? 이거는 무슨 분석을 쓸까요? 자, 이제 변수가 많아서 헷갈려 할 수 있지만 변수가 많든 적든 이게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 그것만 생각하세요. 자, 일반적 특성은 범주형 자료예요, 연속형 자료예요? 성별, 연령, 직업, 소득은 범주형 자료죠. 이용 행동 특성도 아까 설문지에서 봤죠. 다 보기가 있어요. 이용 영화관은 뭐냐, 뭐 CGV, 그 메가박스, 뭐 이렇게 프리머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다 범주형 자료예요. 자, 따라서 뭐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소득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용 행동 특성, 이용하는 영화관, 그다음에 이용하는 이유, 뭐 전환하려고 하는 영화관 이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범주기 때문에 교차 분석을 쓰면 됩니다. 교차 분석을 여러 번 해야겠죠. 여러 번. 문항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분석은 교차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저 H2하고 H3는 동일합니다. 성별에 따라서 영화관 품질 만족의 차이가 있냐,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냐, 직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냐,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냐를 보는 게 H2고, 그다음에 H3죠. 가설 살보는 성별, 연령, 직업, 소득에 따라서 고객 만족과 충성도의 차이가 있냐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영화관 품질 만족이나 고객 성과나 아까 이제 리커트 척도 여러 문항으로 평균을 낸다고 했죠. 따라서 다 연속형 자료예요. 그리고 일반적 특성은 무슨 자료예요? 성별, 연령, 직업, 소득? 네, 범주형 자료죠. 자, 그럼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그럼 무슨 분석을 쓸까요? 독립 변수가 성별, 연령, 직업, 소득이에요. 범주형. 그리고 종속 변수가 영화관 품질 6개, 고객 성과 2개예요. 연속형. 분석 방법은? 네, 그렇죠. 못 들었지만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t-테스트와 분산 분석을 씁니다. 다만 여기서 성별은 집단이 2개니까 성별에 따른 차이라면 t-테스트를 보는 거고요. 연령대나 직업이나 소득은 집단이 3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 연령에 따른 차이, 직업에 따른 차이,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려면
분산 분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설 4번 H4는 무슨 분석을 쓸까요? 영화관 품질 6개의 만족도 중에서 어떤 게 고객 성과에 영향을 줄까? 어떤 게 충성도에 영향을 줄까? 어떤 게 더 영향을 줄까? 어떤 게 유리한 영향을 줄까? 어떤 건 영향을 안 줄까? 뭐 이런 걸 파악하려고 하는 게 이제 H4 가설 4번이겠죠. 자, 연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형 회귀 분석을 쓰는데 상관관계는 꼬봉처럼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관관계를 먼저 쭉 보고 그 다음에 선형 회귀 분석을 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쌍방향 화살표 H1, H2, H3 같이 관계나 차이에 대한 분석은 이렇게 쌍방향 화살표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H4처럼 회귀 분석은 원인과 결과, 독립과 종속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렇게 일방향 화살표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가설과 분석 방법은 쭉 한번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분석들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